공약이 실현되는지 여부는 조금 먼 미래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호남민들, 지역민들 입장에서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게 결국에는 내각에 얼마만큼 호남의 인사가 들어가는지 이 부분일 것 같은데요. 호남 지역민들이 적어도 몇 프로 정도 뭐 인사가 포함되면 만족하겠다라는 그런 어떤 기준이 좀 있는지 좀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그 김경진 의원이 아마 TV에 나와서 그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주요 사정기관장하고 정부 3급 이상 공무원에서 이제 비율 요걸 따져야 된다고. 그래서 그런 주요 직책이 아닌 데에서 뭐 이렇게 해가지고 생색내는 거는 의미가 없다. 이제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는 배경이 있어요. 왜냐면 이제 그 호남 홀대론을 이야기를 자꾸 흘렸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제시했던 게 실제 참여정부에서 27% 정도 장차관을 우리가 그 했었다라는 이제 근거를 내놓으니까 이제 와서는 그 정무직 그 임명이 문제가 아니라 고위 공무원단을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서 1, 2, 3급에 얼마나 포진되어 있냐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의 공무원 제도는 직업 공무원 제도로 이미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정무직 비율하고 놓고 뭐 대통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거다. 저는 사실 이제 그런데 이제 박근혜 대통령은 마음대로 했잖아요. 사실 놓고 보면 그러니까 무슨 그렇기 이야기냐면 때문에 문제가 되었던 것이죠. 그건 문제가 결과적으로 났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니라 그렇게 정도가 없이 하라는 게 아니라 불공정을 바로잡으라. 불공정을 바로잡으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들리는 이야기는 대단히 끔찍하잖아요. 뭐 군 장성을 승진시키려고 해도 호남 사람이 없어서 승진을 못 시킨다랄지. 방금 하셔도 1급, 2급, 3급 추천 배수 올라왔을 때 아예 올라갈 호남인이 없다랄지 이런 이야기들이 1, 2, 3급은 청와대에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사실은 각 장관 책임자에서 전체적으로 호남 홀대론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호남 민심이 받아들이는 정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 2, 3급을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겁니다. 참여정부 책임론과 관련해서는 무슨 말씀인지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역에서 홀대라고 느끼는 부분은 그런 거죠. 이제 고위 공무원으로 이제 승진하거나 진급할 때 뭔가 출신 지역 때문에 차별받는 교수님, 느낌. 고위 공무원단에 올라가려면 고시를 통과를 해야 되잖아요. 통상적 우리나라 직업 공무원제에서. 그러면 우리가 고시 출신을 행정고시를 얼마나 배출하고 있는가 그것부터 또 문제가 돌아가야 되는 거거든요. 결코 이게 지금 그 단정적으로 말할 수 있는 그 문제가 교수님 너무 이거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거를 일단 이야기 들어보고 제가 이야기를 좀 할게요. 그래서 그러니까 저는 그 대통령이 되고 나면 여러 가지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와 기관들이 이렇게 쭉 리스트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지금 당장을 놓고 보면 뭐 검찰총장이랄지 기타 여러 내각에서 기본적으로 그 이명박 박근혜 정권 10년 동안 홀대돼 왔던 그런 것들에 대한 분석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호남이 홀대됐으니까 호남을 이게 대접해주라 이런 건 아니란 말이에요. 인사 시스템을 통해서 거기서 공정한 경쟁 방식으로 공정한 선택 방식으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무지 몇 퍼센트다 이렇게 점찍긴 되게 뭐하지만 제 개인적 생각은 적어도 한 25% 정도는 문재인 정부를 1기, 2기, 3기 이런 정도의 시간 타임을 놓고 본다면 1기 때는 적어도 그 정도의 비율은 좀 적용을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조금 곤란한 질문일 수도 있는데 혹시 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연락 받으신 게 있는지 혹시 뭐 아니면 조금 이렇게 그쪽이 어떻게 인사가 되는지 조금 시청자들이 또 그런 부분에 인사는 오늘 그 인사수석을 오늘 내정을 했잖아요. 그래서 왜냐면 인수위가 없으니까 좀 걱정돼서 그래요. 우리 박기자 의원님께서 좀 입각도 좀 하셔서 방송국 법률도 좀 지켜내고 이러셔야 될 것 같아요. 여기 그 토론에서 뭐 결의를 해주시려고. 우리 결의하겠습니다. 별로 오늘 잘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당장 뭐 오늘부터 사실 뭐 이쪽 우리 30% 주세요, 40% 주세요. 이건 사실 역차별의 어떤 조건을 뭐 빌미를 제공할 수 있는 비난도 받을 수 있고. 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두 가지 측면에서 상징적인 부분, 사실 이낙연 뭐 총리 내정자 상당히 상징적이잖아요. 호남의 인사를 문재인 대통령이 내각에서 어떻게 중용을 하느냐, 또 어떤 역할을 하느냐, 이 부분이 상징적인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몇 %보다는. 두 번째는 이제 소장님께서도 얘기하셨지만 이 제도적으로 우리가 역차별을 받아왔다는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이걸 개선해 나갈 것이냐. 이게 뭐 당장 뭐 가동되지는 않을 테고 1기 지나고 2기 지나고 가면서 이게 꼭 호남뿐만이 아니라 지역적인 색깔, 어떤 뭐 정치적인 색깔 이것과 별개로 그 어떤 공무원 조직이라든지 정부 조직이 갖고 있는 그 틀 내에서 제도적으로 어떻게 하면 공평한 인사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대통령이 누가 되더라도 최소한 그런 부분이 흔들리지 않게끔 하는 것들을 만드는 것이 사실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할 역할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저는 거기에다 추가한다면 호남 인사라 하더라도
정말 무늬만 호남이냐, 정말 호남민들이 중요한 생각에 우리 있어요. 호남 네. 출신이냐라고 그게 하는 것을 담보죠. 인정할 수 있는 그것도 바로 좀 다를 이 것 지점에서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한 좀 설명이 필요한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국무총리를 이낙연 전남지사를 내정을 했는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지지자 입장에서는 너무나 이제 깜짝스러운 거거든요. 그럴 수 있죠. 이낙연 뭘 했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네. 하는데 도대체 그 배경, 인선 배경에 뭐가 있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낙연 지사를 총리로 지목한 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아요. 예. 지금 현직 지사이시잖아요. 상징적으로 뭐 예전에 김대중 노무현 정부를 거쳐왔었던 나름대로 뭐 실력자라는 이야기도 있고 뭐 이렇게 있긴 합니다만은 호남 총리가 된 것에 대해서는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좀 자세한 설명을 국민들에게 좀 해줄 필요는 있겠다 싶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새 정부의 첫 총리로 이낙연 전남지사를 지명했습니다. 온화하고 합리적으로 처신해 오신 분이만큼 협치행정 또 당평 인사의 신호탄이 될 것이라고 기대합니다. 야당 정치인들과도 틈나는 대로 소통을 하겠습니다. 과거에 동지들이었고 10년 이상을 의정활동을 같이 했던 분들이 많으시니까요. 그 후보자 시절에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호남 총리론에 이어서 그 시장 지사 출신 중에 뭐 그 역량 있는 분들을 앞으로 대선 주자로 좀 키우겠다. 이제 이런 말씀을 그 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연관지어서 본다라고 한다면 총리로서만 그 임명한 것은 아니다라는 점이고 앞으로 이제 우리 그 고민 중에 하나가 호남도 대선 주자급의 인물을 그 가질 수 있냐 이런 이제 큰 걸 알고 계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이 장미 대선이라는 특성에 맞물려 있는 것 같아요. 사실 인수위 시간이 짧기 때문에 일기 내각을 출범하는데 청문회 이거 사실 여기서 낙마를 하게 되면 출범과 함께 바로 이 심각한 타격. 그렇죠 타격을 받는 거예요. 그렇다면 뭐 처음부터 비영남 출신으로 가겠다는 이야기는 했으니까 호남 출신 중에 가장 무난한 인사청문회 대상 중에 가장 무난한 대상을 국민의당이 반대하지 않을. 그럴 수 있죠. 가장 무난한 내각을 시작한 게 아닐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그렇게 보니까 곧 이낙연 지사가 훌륭하지 않은 것처럼 아니 들리네요. 그건 이제 개인적인 평가니까.